안녕하세요. 텃밭 가드너 이은정, 이정임입니다. 너더위 폭염에 힘들었던 시기가 가기도 전에 연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하늘을 의지해 농사 짓는 우리 친환경 농장에는 올해가 특히 잔인한 한 해 같습니다. 오늘은 병충해 관리에 이어서 가을 작물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장애는 병충해와 헷갈리기 쉬워서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료와 약재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5회차 동영상 작물의 영양 관리 내용과 이번 차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추의 양분 부족에 의한 주요 장애로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있습니다. 칼슘은 식물체 내 이동이 느려서 칼슘 결핍의 특징은 분열이 왕성한 생장점과 신초에서 나타납니다. 석회 결핍 시 배추는 어린 잎의 가장자리가 말리며 마르거나 배추 속이 물러져 썩는 현상이 나타나며 고온에서 증가합니다. 쪽파나 무도 석회 결핍 시 잎의 끝부분이 누렇게 변합니다. 바이러스 또는 물원병은 심하면 속잎부터 썩게 되고 악취를 동반하므로 석회 결핍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의 적정 시비와 유기물을 많이 시용하고 토양이 쉽게 건조하지 않도록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토양 시비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므로 빠른 회복을 위해서 5회차에 만든 난각칼슘을 희석하여 2~3회 옆면 살포합니다. 결구 초기에 난각칼슘과 같은 칼슘 액비를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배춧잎에 뿌려주시면 칼슘 결핍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선생님, 배추의 결구 초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배추의 결구는 배춧잎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지면서 둥글게 쑥이 차는 단계를 말하며 누워있던 배춧잎들이 결구를 위해서 일어서는 시점을 결구 초기로 보시면 됩니다. 붕소 결핍은 결구를 시작할 무렵부터 바깥잎의 흰 부분인 잎자루 안쪽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내부 새잎의 잎자루 안쪽에 세로 또는 가로로 균열이 생깁니다. 심해지면 세로로 절단하면 중심부가 갈색으로 썩어 있거나 동공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잎에 증상이 나타나는 석회 결핍과 다르게 오래된 잎의 조직이 코르크화되므로 겉잎을 잘 관찰해서 잎자루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붕소가 결핍되면 배추는 결구가 되더라도 크지 않으며 심하면 아예 결구가 되지 않습니다. 붕소 결핍 방지 대책은 밑거름으로 붕사 및 석회, 질소, 칼리 등을 적정 시비합니다. 붕소 결핍 증상이 염려되는 배추밭은 0.2%의 붕산액을 결구 초기에 5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은 가을 텃밭 개장 전에 밑거름으로 붕사를 미리 시비하였습니다. 토양이 건조하면 석회 결핍증 등 생리장애의 발생이 심해지고 결구가 되지 않거나 작아지므로 토양의 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붕사는 밑거름할 때 넣어준 붕사와 다른가요? 그리고 붕사를 붕소라고도 하던데 같은 것인가요? 붕소는 원소 기호를 말하는 것으로 화합물의 형태인 붕사로 존재하며 약국에서도 붕사를 판매합니다. 반면 농업용 붕사는 미끄럼용으로 농업에 도움되는 자재들이 첨가된 제품으로 농자재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살포 또는 관주형으로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실 때는 붕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붕산은 찬물에는 잘 녹지 않으므로 따뜻한 물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겉잎의 엽록소가 파괴돼서 황색 또는 백색으로 변하고 심해지면 겉잎의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고 잎맥만 남아서 말라 죽게 됩니다. 토양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칼륨 비료를 많이 줘서 마그네슘의 흡수에 지장이 생기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을 예방하려면 칼륨과 석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말아야 하며 마그네슘이 함유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줍니다. 마그네슘 결핍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그네슘이 포함된 액체 형태의 비료를 10일 간격으로 4, 5회 잎에 살포해주면 효과적입니다. 무 생리장애 하나인 추대는 무가 발아하여 자라는 시기에 저온이나 장일 등 불량한 환경 조건이 되면 꽃눈이 생겨 꽃이 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추대 또는 장달이라고 합니다. 봄 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가을 재배에서는 드문 현상입니다. 열근이란 무 껍질이 가로 또는 세로 혹은 십자로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양이 건조하다가 갑자기 과습해질 때 수분 부족이었던 무에 과하게 많은 양의 수분이 공급되면 무 껍질이 갈라지기 쉽습니다. 열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건조와 과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적기속금, 적정 제식거리 유지,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하는 것도 열근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무 뿌리의 생장점이 상처를 입으면 몇 개의 뿌리로 갈라집니다. 기근은 옮겨 심기나 뿌리 장해, 토양병 해충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 퇴비 또는 고농도의 비료를 뿌리 가까이 주어 원뿌리의 생장점이 장애를 받았거나 토양의 통기가 불량한 경우에 원뿌리의 생장이 불량하여 생길 수 있습니다. 가랑이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식을 삼가고 직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14회차 동영상에서 무 심을 밭을 준비할 때 토양을 깊이 갈아주고 작은 돌도 골라내어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람들이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생기는 노화 현상으로 무의 속이 군데군데 비는 현상을 말합니다. 생육 중반부터 일조가 나쁘면 뿌리의 발육이 불량해지므로 바람들이가 촉진됩니다. 적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고 늦어졌을 때도 바람들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람들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거름으로 유기질을 충분히 시비하고 재배 도중에도 웃거름을 하여 영양을 좋게 합니다. 사질 토양에서는 뿌리의 발달이 점질토보다 빠르므로 점질토 재배보다 웃거름을 조금씩 더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붕소가 결핍되면 무잎이 담록색을 띠고 오그라들고 겨순이 발생합니다. 뿌리는 흑갈색이 되며 잘라보면 뿌리 중심부에 금원줄이 생겨 심이 굳어집니다. 기비로 붕사를 살포하고 관수와 배수를 잘하여 적섭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육 도중 결핍 증상이 발생되면 붕산 0.2에서 0.3% 희석액을 잎에 살포하면 효과적입니다. 가을 작물 재배에서는 인산질 비료는 전량 밑거름으로 주며 질소와 칼리는 30에서 50%는 밑거름으로 나머지는 웃거름으로 여러 번 나누어 줍니다. 배추는 칼륨 요구량이 큽니다. 미량 영양소로는 붕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철 등이 중요합니다. 유기물 함량이 적절히 있는 토양은 이와 같은 영양분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유기질 비료를 웃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질소는 전 생육 기간 동안에 매우 중요하며 채소 요구량은 퇴비로 충분하나 작물의 키가 15cm 정도 되었을 때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육 중반 양분 요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15일 간격으로 3, 4회 뿌리에 닿지 않도록 포기 사이에 땅을 파고 웃거름을 넣은 후 흙으로 잘 덮어주도록 합니다.
가을 작물의 대표격인 배추와 무는 재배 기간 동안 물이 부족하면 생육이 나빠지고 특히 무는 쓴맛과 매운맛이 증가하므로 수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확할 때까지 물 관리 잘 하셔서 풍성한 수확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